25년 금호고수2 기말입니다. 중간고사는 너무 쉬웠죠? 중간고사는 너무 쉬워가지고 만점자도 많고 그랬었는데 기말고사는 난이도 조절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공부를 적당히 열심히 한 학생이 그냥 맞을 만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공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험. 그러면서도 난이도, 고난이도 문제를 적당하게 분포를 시키면서 만점자가 전에 듣기로 제가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게 이제 줄 세우기도 잘 된 그런 시험이고요. 시험지 내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소위 그 사교육 스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공식이나 지식들 있죠. 그런 것들을 알아두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으면 좀 유용하게 적용될 만한 문제들이 매년 세 문제에서 적으면 세 문제, 많으면 한 대여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신이 시간 싸움이잖아요, 원래. 몰라서 막 손도 못 대가지고 못 푸는 문제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두고 이거네. 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풀고 계산 줄이고 넘어가고. 이렇게 좀 시간을 벌 만한 문제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대단한 그런 공식이 아니고요. 그냥 스킬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3차, 4차 함수 비율 관계라던가 아니면 넓이 공식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조금 더 나가면 극값차 공식 요 정도도 좀 알아두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위해서도 알아두면은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뇌 용량이 좀 허용을 한다면 알아두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등급 혹은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적분 변수를 분리하는 문제 있죠. 음. 그러니까 t에 대한 적분이야. dt야. 인테그랄 어쩌고 dt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다른 t를 제외한 다른 문자들은 밖으로 빼내서 정리를 해야 돼. 인테그랄 밖으로 빼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밖으로 빼내가지고 적분을 하는데 또 케이스가 나뉘어. 뭐 예를 들면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나뉘어. 그렇게 꼼꼼하게 따박따박 케이스 분류해서 계산하는 문제 있죠. 이런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22번에 출제가 됐고 기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 기말고사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최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1등급 혹은 정말 내가 한 100점 맞아보겠다 하는 학생들은 연습을 해두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뭐 여러분 다니는 학원에 있으면 학원에서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학원을 다니는 게 없어 나 혼자 공부해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라면 센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이런 유형 문제가 많이 없어요. 한 고쟁이 정도는 가야 있고 고쟁이가 좀 부담스럽다 문제량이 너무 많다 싶으면 그 이투스북에 고쟁이도 이투스에서 출판을 합니다. 이투스북에 531 프로젝트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531 프로젝트가 이제 난이도가 몇 개 있거든요. 제일 윗단계, 그 하이퍼, H라고 달려있는 그 교재에 이제 요런 문제가 좀 많이 실려 있으니까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 15번, 21번 요거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적용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6번입니다. 그냥 공식은 엔간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할게요. 이게 늘어지면 또 재미없으니까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를 갖는데 근데 극대가 극소의 3배래요. 그러면 여기가 3알파라고 하면 여기를 알파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극값차 공식이 뭐냐면 극대에서 극소를 뺀 것이 2분의 최고차항 개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거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좌변은 2알파고 우변이 2분의 1에 3 빼기 1의 세제곱이니까 8이죠. 그래서 알파가 2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다. 그럼 내가 여기 가상의 이런 선을 잠깐 그으면
이게 2대 1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4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fx를 뺀 함수, 뭐 차함수라고 하나요? 저는 뺀 함수라고 하는데, 뺀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6 더하기 x-1은 2개 갖고 있고 x-4는 1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식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식정리도 필요 없는 문제긴 한데 답내기 위해서는. 왜냐? 구하라는 게 뭐예요? f1이죠? f1 몇이야? 6입니다. 구하라는 게 뭐예요? f4죠? f4도 6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굳이 식까지 세울 필요는 없는 문제다. 1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얘 넘기고 f0 넘기면 fx 더하기 f-x가 2배의 f0이니까 2죠. 근데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2가 아니고 0이야. 그럼 이때 fx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르잖아요. 원점 대칭. 그죠? 근데 여기가 2면 기함수가 이제 0,0 대칭인데 여기가 2면 이게 0,1 대칭이에요. 이게 무슨 지식이냐면 fx 더하기 f-x가 만약에 2k야. 상수야. 그러면 0, 이거의 절반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죠? 제가 증명을 하면서 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fx가 0,1에 대해서 점대칭이구나를 보자마자 사실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변곡점이 0,1이란 얘기죠. 근데 극소가 마이너스 1이래. 야, 그러면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도 2겠죠? 그러니까 극대가 3이라는 걸 이제 알죠, 사실. 극대가 3이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4죠? 위에가 3이고 아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이 거리가 2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래서 또 한 번 가상의 선을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두면 여기가 2라는 거죠. 비율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또 한 번 빼함수로 식을 세우면 3 더하기 x 플러스 1은 2개 가져요. x 마이너스 2는 1개 가져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항등식이니까 a랑 b 개수 비교법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거는 풀이가 그렇게 긴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21번.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 그러면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둘을 연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nx 더하기 x 빼기 n은 0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인수분해해가지고 풀면 x가 마이너스 1하고 n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그냥 전형적인 이차함수 넓이 공식 쓰는 문제죠. 6분의 최고차 한계수 1이고 n 플러스 1의 세제곱 이 거리의 세제곱이죠. 이게 50보다 크게 해달래. 그러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 300보다 크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6의 세제곱이 216이거든요. 7의 세제곱이 343이니까 이게 7이 될 때가 답이 되겠죠. n 플러스 1이 7이면 n은 6이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알고 쓰면.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시험장에서 겪다 보면은 시간이 좀 증발을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 짚고 그거에 적용되는 지식 혹은 공식 인출해서 따박따박 계산만 해 나가면 사실 시간이 남는 시험입니다. 대부분의 내신 시험이 시간이 남을 만한 시험이에요. 여기 이제 출제자분의 좀 인간미가 느껴지는 게 여기 선지에 만약에 7이 있었으면 또 실수할 법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7일 때가 답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7 찍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7을 의도적으로 선지에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여기까지 왔는데 실수해서 점수 나가리 되면 너무 마음 아프니까 그런 것까지 좀 봐주신 것 같아요. 되게 좀 따뜻한 선지 구성이었고요. 여기까지 가볍게 한번 풀어봤고요. 시험 보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